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딥다이브에서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죠. 미국 링컨 센터 인류미래 국제 세미나에서 아주 큰 주목을 받았던 그 손동원 박사님 특강 내용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또 일하는 게 피곤하게만 느껴질까요? 이게 뭐 단순히 일이 많아서만은 아니라는 손동원 박사님의 분석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이분 손동원 박사님은 미국 링컨 리더십 연구소 총재이시고 또 저명한 미래학자시잖아요.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경영학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를 융합해서 인류 문명과 리더십 원칙을 연구해 오신 분인데요.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는 이 지긋지긋한 피로감의 진짜 뿌리가 뭔지 손 박사님의 통찰을 통해서 이해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손동원 박사님 말씀은 이 피로감이라는 게 단순히 몸이 좀 힘들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생각, 또 관계, 환경, 심지어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 정체성의 문제까지 아주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냥 피곤함, 그러니까 퍼티그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흔히 말하는 번아웃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완전히 소진되고 일에 대해 냉소적으로 변하는 상태. 혹은 일의 자체에 대한 흥미나 동기를 아예 잃어버리는 업무 스트레스, 디스인게이지먼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경고하고 계세요. 아, 단순히 피곤한 걸 넘어서 번아웃이나 디스인게이지먼트까지 갈 수 있다니 훨씬 심각한 문제네요, 들어보니까. 그럼 손 박사님이 지적하는 구체적인 원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체적인 것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물론이죠. 첫 번째는 역시 많은 분들이 느끼실 텐데 신체적 요인입니다. 잠이 부족한 거. 특히 하루에 6시간도 못 자는 경우 있잖아요. 이러면 집중력이나 회복력이 확 떨어지죠. 그리고 과도한 업무량, 또 너무 오래 앉아있는 자세, 영양불균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건 다들 어느 정도 체감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맨날 앉아만 있어서 그런지 뻐근하고. 네. 근데 이런 신체적인 문제 말고도 정신적인 부분도 크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 두 번째가 바로 정신, 심리적 요인인데요. 여기서 손 박사님은 특히 의미와 인정, 이 두 가지를 강조하세요. 내가 지금 하는 일에서 어떤 의미를 찾기 어렵다거나 혹은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제대로 인정을 못 받는다고 느낄 때 그럴 때 동기부여가 뚝 떨어지는 거죠. 또 고객이나 상사의 기분을 계속 맞춰야 하는 그런 감정 노동 있잖아요. 직무 때문에 내 감정을 관리해야 하는 일, 아니면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는 완벽주의 성향 같은 거. 이런 것도 감정을 아주 빠르게 소진시키는 요인이 되고요. 아, 의미랑 인정. 이 두 가지가 진짜 중요하군요. 인정 못 받으면 정말 힘 빠지죠. 그렇다면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인지적인 측면에서의 피로는 어떤가요? 요즘 멀티태스킹은 거의 기본인데요. 그게 바로 세 번째, 인지적 요인이랑 딱 연결됩니다. 잦은 멀티태스킹,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처리하는 거요. 이게 생각보다 뇌 에너지를 훨씬 빨리 고갈시킨다고 해요. 여기에다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이메일이나 메신저 알림 같은 정보 과부하까지 더해지면 뇌는 정말 지쳐버리죠. 손 박사님은 특히 이런 인지적 과부하가 단순 반복적인 업무랑 결합될 때 이 일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그런 허무함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지적하세요. 뇌가 생각할 여유조차 없어지는 거죠. 와, 멀티태스킹이 단순히 효율만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 일의 의미를 생각할 그런 뇌의 공간마저 빼앗아갈 수 있다는 거네요. 아, 이건 정말 흥미로운 연결점인데요. 네, 그런 연결고리를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 문제입니다. 사회적인 환경 그리고 물리적인 환경 요인인데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와의 갈등이라든지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소외감 같은 거요. 또 너무 경쟁적이거나 좀 수직적인 조직 문화 같은 것도 만성적인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죠. 그리고 사무실의 불편한 조명이나 온도, 소음 같은 물리적인 환경, 또 매일 반복되는 장시간의 출퇴근, 이것도 무시 못하죠. 우리 에너지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요인들입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개인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환경적인 요인까지 피로를 일으키는 게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그렇죠. 정말 다양하죠. 그런데 손동원 박사님이 이 모든 요인들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특히 강조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섯 번째 요인인데요.
정체성 및 삶의 의미와의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여러 요인들이 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깊은 피로는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정체성과의 단절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예를 들어 이런 질문들 앞에서 답을 찾기 힘들 때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진짜 나랑 무슨 관련이 있지? 나는 도대체 왜 일을 하고 있나? 혹은 내가 살기 위해 일하는 건가? 아니면 일하기 위해 사는 건가? 같은 아주 본질적인 질문들이요. 즉, 내가 하는 일과 내 삶이 내가 진짜 추구하는 어떤 가치나 정체성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가장 깊은 차원의 피로감, 혹은 뭐랄까 공허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손 박사님의 핵심적인 통찰입니다. 와, 그렇군요. 결국 이 지긋지긋하게 느껴지는 피로감이 단순히 그냥 내가 약해서, 내가 체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 내가 나답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내 안의 어떤 외침? 신호일 수 있다는 거군요. 아, 이건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핵심은 그거죠. 그래서 손동원 박사님은 피로를 그냥 없애버려야 할 어떤 증상으로만 보지 말라고 하시려. 오히려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중요한 신호이자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로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고 제안하시는 거죠.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과 지금 당신의 모습 사이에 좀 거리가 벌어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알람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는 그 피로는 당신의 삶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과 현재 당신의 모습 사이에 어떤 간극이 있다고 이제는 그 간극을 좀 들여다볼 때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